이게 수상을 하게 되면 그간의 이제 노력들을 보상받는 그런 또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네네네. 크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힘으로 이제 앞으로 더 또 나아가셔야 할 텐데 먼저 이제 16년 만에 해결된 현덕지구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됐는지 여쭐게요. 9월 30일 날 지사님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작년 11월 27일 날 이제 그 사업을 경기주택 도시공사가 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업화 방안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하고 전혀 다른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할 때 수익성이 어떨까? 어떻게 나올까? 그런 용역을 저희가 작년 11월 27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6월 말이면 끝납니다. 6월 말이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지방공제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그건 뭐냐면 이제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이게 과연 투입이 타당한지 수익성이 있는지 그 검증을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사업화 방안 용역을 가지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하면은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그거를 끝내고 내년에 이제 경기주택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사업 참여를 하는 이사회 의결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 경기도의회 그래서 의회님들한테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을 받게 나면 그때 이제 저희가 경기주택 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27년도부터는 제가 목표는 이제 보상을 하고 2030년도부터는 이제 기업들한테 좀 토지를 분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이제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도 계획 중이시라고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지역 균형 발전 굉장히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저는 경기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GRDP, 경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경기도가 한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막중한 대한민국 경제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의 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한 270평방킬로인데 우리 경기도는 한 5.2평방킬로, 전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네. 다행히 과거에는 5년에 한 번씩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매년 계획적으로 계획만 되면 매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하고 안산 단계는 우리가 이미 입안을 해서 산업부에 올라가는 단계인데 안산은 이미 1월 14일 날 올라가 있고요. 고양은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단계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 수원시, 광명시, 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가 또 건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니까 경기도에서 입안해 주세요. 그 단계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미래 에너지원은 거의 수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평택항 주변이 수소 기지로 수소 생태계를 신화하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소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하고 물류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30년도부터는 기업들이 거기서 와서 경제활동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추가 지정을 꼭 해서 여러 곳에서 기업들이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기업들이 R&D 기술 개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자본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R&D도 좀 지원해드리고 판로 개척도 해드리고 해외 진출도 돕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경기도에 들어오니까 좀 다르다. 여기 들어와서 기업을 하니까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도 되고 많은 배려도 있더라.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은 항상 열려있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 물론 제가 민원을 중시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이런 얘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행정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다.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고 열려 있어서 지금 했던 거 외에도 주민들이 정말 우리 경기자유구역 중에 원하는 곳이 뭔지 그런 사업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의 이제 경기자유구역 총장으로서 앞으로도 하고 또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듣던 이런 소식이 아니라 직접 청장님께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친근하게 느끼시는 시간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경기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잘 도민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기회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시간 자체를 갖는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고맙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우리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해 주신다면 뭐 저한테는 최고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 분야에서도 좀 올해는 따뜻한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더 진하게 가져봅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